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같은 의미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비즈니스 마케팅에 대한 두 번째 주제로 계속 강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그 주제에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비즈니스 마케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비즈니스 마케팅의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기본 오프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상에서의 그 마케팅의 큰 그림에서의 큰 관점에서는 뭐 개념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방법에 있어서의 좀 차별화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이제 점점 이제 뒤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더 많이 이제 알게 될 거고.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뭐 가장 또 기본이 되는 이제 STP에 대한 개념들,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목표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하는 이런 STP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중에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품 전략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제품의 어떤 기능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온라인 그 마케팅 전략 중 이제 좀 더 이제 뒤에 있는 다른 전략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브랜딩 전략,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채널 전략에 또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특징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런 온라인 광고 유형들 중에서 특히 이메일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마케팅에서 제품, 가격, 채널,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이 있는데 제품 전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중에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가격 전략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제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정보제를 이제 초점으로 둬서 가격 전략이 어떻게 그 온라인상에서 차별화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온라인 마케팅 전략 중 이제 채널 전략이 있습니다. 채널을 이제 판매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죠. 그게 이제 오프라인과 어떻게 다른지, 특히 온오프 병행으로 갔을 때 기존 채널과 이제 갈등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기존 채널과의 갈등 관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는지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온라인 광고 전략 중에서 특히 이제 이메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브랜드 전략 아니면 브랜딩 전략, 딩하면 이제 ing가 붙었죠. 그래서 이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 기본 개념은 뭐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소비자가 이제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소비하거나 이제 소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가지게 되는 어떤 기대들의 집합이다. 기대들의 집합. 여러분들 특정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 LG라고 하는 브랜드,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브랜드, 아니면 해외로 가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브랜드,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그런 기업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될까? 삼성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우리가 이제 소비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기대들의 집합 중에서 하나가 품질적인 부분이죠. 품질이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신뢰를 이제 할 수 있고 평판도 좋고 제품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성이나 어떤 일관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어째 보면 이거죠. 더 높은 가격을 이제 지불하는 거죠. 55인치 TV를 중소기업 제품과 삼성 주요 브랜드 제품, 요즘 이제 아니면 전자제품도 많이 있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주요 제품, 주요 브랜드 제품과 좀 이제 중소기업 제품을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들의 집합,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좀 더 지불하고 나는 더 큰 그런 만족감,
내 기대를 충족하는 그런 제품으로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 제품의 품질성에 하자가 생겼다. 하자는 있을 수 있죠. 하자가 생겼는데 어떤 그 애프터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럼 신뢰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그만큼 실망감이 더 커지는 거죠. 중저가 제품에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품질이 별로 안 좋았다, 화질이 별로 안 좋았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뭐 저렴하니까 뭐 잘 모르는 브랜드니까 그렇게 이제 퉁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브랜드의 어떤 긍정적 영향에서 소비자는 검색과 의사결정 비용을 절감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가져온다. 온라인상에서는 워낙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은 그만큼 뭘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막 따져보고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하거나. 내가 뭐 돈이 좀 없어가지고 브랜드 있는 제품을 못 살 뿐이지 온라인상에서도 전자제품 뭐 삼성, LG 사고 싶고 예? 컴퓨터도 주요 브랜드 컴퓨터 사고 싶습니다.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뭐 따로 막 검색하고 할 필요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주요 수익의 원천이 된다. 다음에 다시 재구매, 다시 돌아와서 구매하는 고객들한테 유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자 재구매 고객 유지가 용이하다 보니까 낮은 고객 확보 비용, 즉 새로운 고객 하나 유치하는데 신규 고객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제품의 브랜드가 그만큼 있다 보니까 그런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이제 덜 든다는 거죠. 자,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이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구성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우리 뭐 요즘 뭐 청소기, 다이슨 이런 브랜드 있죠. 로봇 청소기 하면 아이로봇, 룸바 이런 것들. 예? 전 세계적으로 그 브랜드 이미지를 갖춘 기업들입니다. 예? 실제 다이슨 청소기 보시면 다이슨의 확장된 제품으로서 뭐 헤어 드라이어도 나오고 선풍기도 나오죠. 다 비싸요. 되게 엄청 비쌉니다. 예? 헤어 드라이어 저기 온라인 홈쇼핑에 뭐 6, 70만씩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 높은 가격을 두고 이렇게 판매를 하나? 누가 사나 하겠죠. 그만큼 자기들이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브랜드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자, 브랜딩은 이런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ing죠. 딩이 브랜딩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자, 브랜드 전략은 경쟁사로부터 제품을 차별화하고 이와 같은 차별성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소통 전략이다.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유형 확장 뭐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통해서 기업이 시장 조사 소비자로부터 얻는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제품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게 반영이 되고 결국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 제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자, 브랜드 자산 한번 보시죠. 여기 비브랜드 경쟁 제품에 비해서 브랜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브랜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프리미엄에 대한 추정된 가치다 해서 지금은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가 이제 또 변화가 있겠지만 이거 보시죠. 애플 다 아시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네. 그 다음에 월마트나 삼성이나 GE나 코카콜라, 보다폰이나 아마존이나 뭐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2012년도 데이터까지 있는데 아마존이 여기 많이 올라왔어요. 위로. 여기 있는 기업 제품들 생각해 보면 그냥 다 여기 있는 제품들 구매하면 그냥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이 많이 만들어지죠. 고객들이 여기 있는 제품들이 IBM 제품보다 다른 제품, 중저가 제품보다 이게 더 비쌉니다. 네? 하지만 고객은 이런 브랜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돈을 좀 더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삼성 TV를 내가 보고 싶다. 근데 비싸다. 네? 하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그 제품의 품질, 신뢰성,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나는 그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지불할 의지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회사들이 이런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는데 뭐 하루 이틀 걸렸냐? 그렇지는 않죠. 오랜 기간 이제 거쳐서 이제 형성이 됐고, 모든 기업들이 이런 브랜드 자산을 이제 구축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자, 인터넷상에서의 브랜드 파워. 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는 가격 정보가 공개되어 오직 하나의 낮은 가격이 존재하고 브랜드는 의미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여전히 가격 차이가 존재한다. 예? 인터넷상에서는 하나의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즉, 오프라인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째 보면 인터넷상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오프라인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왜? 사람들이 직접 제품을 손을 만지거나 뭐 제품을 이렇게 만지거나 작동을 해보고 이제 구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브랜드의 더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많은 온라인 소비자가 조금 비싸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상점, 제품을 온라인상에서는 더 선호를 한다. 아마존에 보시죠. 1% 가격 인상은 0.5%의 매출 감소. 즉 아마존에서 제품을 가격을 이제 뭐 1% 인상하면 매출은 그 반 정도 이제 인상된 거에 비해서 반 정도 줄어드는데 더 이익이죠. 그러니까 반젠 노블은 아마존 같은 이제 오프라인 그 서점입니다. 서점인데 여기서는 오프라인은 1% 가격하면 매출이 4% 감소된다. 자, 온라인상에서는 특정 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가격을 인상해도 매출에 그만큼 절반만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매출 감소가 몇 배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온라인상에서는 이 브랜드 파워가 이제 더 중요시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 보시죠. 가격과 품질이 고객의 가치를 결정한다. 여러분들 뭐 비싼 제품,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이 또 비쌉니다. 예. 좀 더 비싼 고가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고가의 제품은 다 이유가 있다. 예. 품질이 좋아서 아니면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유통 경로가 복잡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자, 온라인 가격 전략에서 차별화된 가격 결정은 마케팅 전략이 핵심이 된다. 자, 마케팅 관점에서 뭔가 가격 차별화 시킨다. 그게 어찌 보면은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과 LG 제품을 가격 차별화 시킬 수 있다. 예, 그 방법만 찾으면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제일 뭐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제품들이 일반적인 경쟁 논리로 가격 책정이 어렵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정보제라는 게 나오죠. 정보제. 예? 정보제가 이제 우리 그 강의 첫 번째 이제 앞쪽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보제는 처음에 만들 때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 다음 재생산하는 그런 한계 비용은 거의 안 든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나 미디어 콘텐츠, 음악, 영화 이런 것들 처음 개발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만 재생산할 때는 그 CD값 한 장 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가격 결정이 되다 보니까 특히 제품이 아니라 컨텐츠 형태, 소프트웨어 이런 제품들은 더 그게 심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전략 차별화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프리라고 하는 거 무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이제 프리와 이제 프리미엄. F와 이제 P 뭐 좀 다른 발음입니다. 저도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프리와 이제 프리미엄을 합성한 가격 전략. 무료와 이제 좀 좋은 점을 합성한 거죠. 이 뭐 하려고 하냐? 시장 인지도를 구축하고 연간 제품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락인 이펙트, 이제 잠금 효과, 네트워크 효과도 마찬가지. 네트워크 효과 앞에서 이제 메트칼프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연관 있는 이게 그 정에 이익이 있으면 그게 이제 막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제 그런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잠금 효과는 그거죠. 자, 무료로 좀 써보세요. 어느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유료화 되는 겁니다. 무료로 줌으로 해서 그 고객들이 이 제품 서비스를 계속 쓰게 만들어 잠궈 놓고 이제 유료화
시키는 거죠. 자, 유튜브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많은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무료로 다 제공이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광고가 많아졌죠. 자, 유튜브에 나오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광고 프리 서비스가 있죠. 유튜브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잠가 놓고 사용자를 여기에 쓰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서비스를 유료화시키는 거죠. 무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들로 바꾸기 어렵다. 이거는 뭐 가장 일반적이죠. 무료 좋아하는 사람은 유료화시키면 안 씁니다. 반면 무료를 좋아하지만 그 서비스를 좋아하게 되면은 유료화 되더라도 계속 그 서비스만 고집해서 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나 대부분 스마트폰 앱입니다. 앱에서 게임 같은 거 무료 쓰고 좀 더 재밌게 뭐 다른 기능들이 추가되면 유료화 돼야 된다는 거. 가격도 많이 안 비싸요. 그래서 기업들이 무료로 좀 쓰게 해놓고 유료화 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을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 전략에서 이제 버전 차별화 전략에서 여러분들 여기 뭐 지금 가장 뭐 단적인 예로 나온 게 버저닝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윈도우 같은 경우, 아니면 오피스 프로그램들, 홈 에디션 프로,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 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제품 버전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하는 거. 윈도우 운영 시스템. 버전별로 가격 차별화를 좀 시키는 뭐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뭐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번들링 시키는 거. 두 가지 이상의 재화를 묶어서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윈도우 운영 체제 더하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 뭐 윈도우 쓰면 뭐 웹 브라우저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제 같이 나오죠. 네. 오피스와 사무용 패키지. 뭡니까 이것도? 정보재의 한계 비용은 빵원이다. 0이다. 자, 끼워 팔더라도 제품 원가 자체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 기초를 둔 겁니다. 소비자는 단위 제품들에 대해서는 가격 대비 가치에 민감하지만 고정 가격으로 제공되는 번들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번들링 전략은 실제 온라인 말고도 오프라인도 많이 사용됩니다. 예. 우리 뭐 어디야? 일반 마트 가면 저기 그 왜 스낵들 이렇게 묶어서 팔죠. 묶어서 뭐 세 가지 스낵을 묶어서 파는데 거기서 보시면 항상 그래요. 그 세 개의 뭐 꽃갈콘 있고 뭐 저기 뭐 치토스 있고 뭐 다른 스낵이 있는데 그 셋 중에 꼭 하나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팔아요. 묶어서 뭐 2,500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가격은 1,000원인데 그렇게 되면은 2,500원 세 개 사면은 3,000원인데 2,500원이니까 500원 내가 이익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따로따로 팔면 하나가 잘 안 팔립니다. 그걸 묶어서 파는 겁니다. 번들링 시켜서. 솔직히 번들링 시켜서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손해가 아니에요. 최소한 본전치기는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더 이익을 남기는 거고.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번들링 중에 여러분들 그 온라인 상에 가면 냉장고와 청소기, 냉장고와 뭐 공기청정기 요즘 뭐 냉장고와 그다음 저기 주방용품 뭐 냄비 이런 것도 있죠. 프라이팬 세트 그렇게 묶어서 많이 팔아요. 나는 실제 다 필요 없는데 다 있는데 냉장고만 사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묶어서 팔아요. 그럼 내 공기청정기 필요한데? 그러면 묶어서 사면 좋겠죠. 실제 그렇게 파는 제품들 보면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공기청정기의 가격이 시장 소매가로는 안 들어갔겠지만 그 공기청정기가 소매가로 만약에 30만 원이다. 냉장고가 100만 원이면 두 개 합하면 이제 130만 원인데 번들링 하면 120만 원에 팝니다. 아니면 110만 원에 팔아요. 내가 공기청정기 딱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쓰면 뭐 상관없겠지만 필요 없는데 이제 괜히 하나 더 얻는 거죠. 그럼 그 공기청정기는 시장에 단독 상품으로 내놨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잘 안 팔립니다. 그걸 이제 묶어서 파는 전략입니다. 동적 가격 결정, 동적 다이나믹 움직이죠. 가격이. 정적이 반대말이죠. 가격이 정해져 있다. 자,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의 조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장의 역동성에 맡기는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다 해서 뭐 이런 식의 가격 결정을 하는 제품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뭐 해산물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해산물 이제 구매할 때 시장 가격 뭐 그게 따라 틀리죠. 매번 바뀌니까.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 경매 방식, 가격이 안 정해졌습니다. 일반 경매하는 이베이나 역경매하는 프라이스라인 같은 경우, 예. 구매자가 역경매는 구매자가 부르는 값으로 판매자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예. 구매자가 나는 프라이스라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언제 가서 언제 오는 걸로 120만 원에 구매하고 싶다. 나는 그게 사고 싶다. 그 가격에 팔 판매자들 간에 경쟁을 해서 내한테 이야기해라. 뭐 그런 식이에요. 이베이 일반 경매는 이제 판매자가 한 명이고 구매자가 다수다 보니까 구매자가 자기 가격을 부르죠. 가격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산출 관리 어떻게 되냐? 시일이 넘어가면 쓸모가 없어진 제품이나 서비스, 비행기 좌석, 호텔 숙박, 공연 티켓 이런 것들. 비행기 300석짜리 비행기를 승객이 한 명 타고 가든 300명 꽉 채워서 가든 비행기는 정해진 스케줄에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나오죠. 땡처리. 예? 호텔 숙박이 방이 100개 있는데 그 100개는 1년 365일 계속 돌아갑니다. 쉬는 방이 없어요. 호텔방 하나 쉬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왜? 아무도 안 묵었다 해가지고 그 방을 청소 안 할 수 없잖아요. 청소는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놔두면 먼지 쌓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뭐 할인, 땡처리 이런 식으로 아예 싸게라도 돌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시일이 넘어가면 쓸모없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동적 가격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제주도 가는 비행기 만 얼마에도 끊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거 잘 찾으면 나와요. 저는 운 좋게 걸렸지만. 자, 고객 수요 변동에 따라 가격을 동적으로 한다 해서 앞에서 얘기한 웹 분석, 클릭스트림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적 가격 결정 중에 하나가 그룹폰이라 해서 공동구매. 그룹폰은 소셜 커머스의 뭐 어쩌면 단적인 예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공동으로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에 만 원짜리인데 10명이서 10개 사면은 10만 원인데 9만 5천 원에 주겠다. 많이 팔아서 좀 덜 남기겠다. 그렇죠? 소셜 커머스의 그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공동구매 형태입니다. 자, 이러한 온라인 채널, 그 다음 가격 이제 전략이 다음으로 채널 전략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채널은 어떤 재화를 유통시키고 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채널은 이제 생산자의 직접 판매나 아니면 도매상, 소매상, 중간 매체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게 전통적인 채널이죠. 온라인으로 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채널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채널 갈등은 뭐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이 기존 판매 채널을 파괴하기 위해 위협할 때 발생한다. 기존의 소매상, 도매상에서 판매한 오프라인 판매하던 그런 형태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채널이 생겨서 채널 갈등이 발생하게 됐다. 그 말이죠.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채널을 생성해서 채널 갈등을 유발시킨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온오프 유통업체가 이제 많은 반발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업 위주의 기업들, 증권회사, 자동차 판매 회사들이 온라인화 했을 때 기업 내부에서의 반발도 많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유통 채널이 후발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반발도 많았고, 이 채널 갈등을 어쩔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뭐 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명하게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지 이걸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무리라는 거죠. 요즘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뭐 여기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는데 실패 사례 리바이스에서 여러분들 뭐 청바지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유명하죠. 포드나 GM 자동차고, 리바이스는 이제 온라인으로 갔다가 오프라인 소매상들 반발로 이제 온라인을 판매를 금지를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제품 정보만 이제 알려주고, 포드나 GM도 마찬가지고. 성공 사례 이제 이스턴 알렌 가구인데, 가구 직접 판매 웹사이트 구축해가지고 배달 서비스 지원 소매업체한테 인터넷 판매액의 25%를 배분했다. 즉 소매업체, 그러니까 이 가구를 갖다 자기들이 직접 이제 판매하는 거죠. 이제 공장에서. 예? 원래는 가구라는 게 가구점에서 판매했죠. 이스턴 알렌이라고 하는 가구점에서 판매했는데 거기 가구 판매하는 그 가구 그 가게 사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는 일선 알렌에서 가구를 갖다 와서 팔아주는 소매점인데 가구회사가 직접 판매하니까 자기는 당연히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반발이 생기겠죠. 근데 일선 알렌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그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그 아끼게 되니까 그 인터넷 판매 25% 정도를 이제 배달 서비스 해주는 형태로 해서 소매 업체 그쪽에 이제 배분을 해줌으로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했다. 채널 갈등을 우화시키고 추가 채널을 통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히 이제 SNRLink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가구 회사인데 전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 소매점이. 그러니까 어떤 뭐 SNRLink이 없는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가구를 사고 싶으면 인터넷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쪽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소매업체에서 그걸 이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럼 SNRLink은 판매액의 25%를 이제 그쪽에 이제 주는 거고 서로 이제 상생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온라인 광고 특징으로 해서 이번 강의에 이제 또 다른 주제 중에 이제 하나죠. 온라인 광고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광고는 이제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뭐 그런 그 매체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함으로 해서 세분 시장을 더 좁혀서 더 타겟화시키고 개인화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광고 효과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서 이에 따른 유연하고 동적인 광고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즉 개인의 고객들의 정보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개인화된 광고,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의 어떤 온라인상에서 활동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고객에 적합한 광고 형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적인 광고 정책이 수립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통 매체와 디지털 광고 한번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파란색이 전통 매체고 이 주황색이 디지털 광고인데 점점점 2018년부터 19년 이제 오면서 디지털 광고가 이제 더 많아지죠. 여기 보시면 전통 매체는 점점 줄어들고 디지털은 점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다. 그만큼 즉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예. 광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나라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을 보시면 지상파, 신문, 잡지, 인터넷, PC, 모바일입니다. 자, 이 선이 모바일입니다. 이 선이. 예, 그 다음에 인터넷이 이제 여기 이 주황색이고 지상파, 신문, 잡지는 뭐 증가했다. 이제 점점 추세가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 이제 감소하는 추세고, 예? 자, PC 기반의 인터넷은 확 증가하다가 이제 모바일이 증가하면서, 예? 이 시점 오면서 약간 이제 평평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볼 거는 뭐냐? 이 모바일 광고. 자, 그만큼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기반으로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한다. 예. 즉,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도 많고 쓰는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진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많이 모이는데 이제 그 길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러한 온라인 광고 유형을 한번 보시면 이메일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리치 미디어 광고, 키워드 광고, 제휴 광고, 소셜 광고, 모바일 위치 기반 광고 이렇게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메일 광고의 옵트인 광고, 옵트아웃 광고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의 배너와 팝업 그 외에도 뭐 팝 언더 광고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리치 미디어 광고는 이제 유튜브 같은데 그런 미디어 상에서 나오는 광고 인터스티셜과 슈퍼스티셜 두 가지가 있고 키워드는 이제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돈을 지불하고 하는 유료 배치가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검색 그런 빈도 결과에 따른 유기적 검색 키워드 광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휴 광고는 이제 제휴 사이트형 광고와 블로그형 소셜 SNS 내부형 광고와 외부 링크형 모바일 기반 푸시형과 풀형 광고 이렇게 세부 구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오늘
간단히 볼 거는 이메일 광고입니다. 이메일, 전자상물 초창기 때, 이비리스 초창기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광고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쓰기 때문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메시지를 이용자의 이메일 박스에 전달한다. 이 뭡니까? 스팸 메일 부작용. 다 스팸으로 광고 다 스팸이다. 광고나 홍보성 메시지 불특정 다수한테 무작위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 스팸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 많죠. 여기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게 수신자 동의를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옵트인과 옵트아웃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옵트인이 뭐냐? 옵트인은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광고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식. 자, 수신자 권리를 중요시합니다. 메시지의 거부 반응이 적고 고객 반응률이 스팸 메일보다 높다. 수신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고객 반응률이 스팸 메일보다 높습니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나 이런 거 동의한 적이 없는데 왜 이메일로 광고 날라오지? 어딘가 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이메일 정보가 뭐 스마트폰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제3자 마케팅 회사에 이제 넘어가서 그게 이제 그 정보가 이제 팔려서 이제 그렇게 올 수도 있고. 옵트인은 수신자 동의를 해야 된다 해서 수신자 권리를 중시하고, 옵트아웃은 수신자가 발송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혀야만 이메일 발송이 금지된다. 발송자의 권리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광고 메일 오면 밑에 수신 거부하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세요. 막 그렇게 하죠. 아니면 스마트폰에 광고 메시지가 왔는데 문자 수신 거부를 하고 싶으면 뭐 080 뭐 눌러서 하세요. 그런 거 하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귀찮아서 잘 안 합니다. 옵트인과 아웃은 누구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되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 소비자로 하여금 옵트인 동의를 받기는 옵트아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옵트인 동의를 얻게 되면 마케팅 효과는 옵트아웃보다는 더 높아질 거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중에서 제품 전략 중에서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봤습니다. 브랜드 가치, 브랜드 자산을 이제 구축하는 게 기업들이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이고, 브랜드 전략 외에도 마케팅 전략 중에서 가격 전략,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전략 중에서 이제 채널 전략, 이런 채널 전략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게 어떤 그 채널 갈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광고 전략에 대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메일, 뭐 디스플레이, 뭐 리치 미디어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광고 특징과 유형 중에서 이메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메일 광고의 두 가지 유형이 옵트인, 옵트아웃이다. 두 가지는 수신자의 권리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광고 유형, 나머지 있는 디스플레이, 뭐 키워드, 리치 미디어 이제 다시 이제 방문을 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온라인 광고 효과가 어떻게 되냐, 광고비를 이만큼 지불했는데 그 효과는 얼마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광고 비용과 온라인 광고 효과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